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2번째 시즌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10강이지요. 요즘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인 모양입니다. 중학생인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얼마 전에 다녀갔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를 본 공황장애 중에서 최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오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발이 차게 되고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등 쪽으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 오기도 하고 위경련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지럼 증상이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숨이 안 쉬어지고 꼭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아닌가 해가지고 대학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 나타나는 장소는 좁은 공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엘리베이터나 비행기, 버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차가 막히게 될 때 나타나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이나 소음이 심한 곳, 이상하게 대형 마트에서 장 보러 갔다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극장에서도 불이 꺼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영화를 보다가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자기가 나타났던 장소를 피하기도 하고 또 좁은 공간에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흔한 예로는 교회에 가더라도 맨 뒷자리에 앉죠. 앞자리에 앉으면은 예배 보다가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또 극장에서도 예매를 할 때 복도 쪽으로 하고 맨 뒷자리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기는 제일 겁내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쯤 공항 발작이 오는 바람에 비행기가 늦게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내려달라고 난리를 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공황 발작이 몇 번 정도 있다가 어지럼증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비인후과나 한의원을 전전하기도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일단 어지러우니까 귀의 평형기관을 담당하는 곳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거기를 치료하지만 효과가 없죠. 그러나 증상의 호전은 몇 년씩 이렇게 어지럼증이 계속되고 그러다가 우연히 누가 정신과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 내가 미쳤냐, 왜 정신과에 가냐, 그러다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찾아왔다가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공황장애였죠. 공황장애의 원인은 장기간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가 피곤해질 대로 피곤해졌다고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뇌에서 자율신경을 담당하는 곳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 때나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약물 치료예요.
약물 치료를 꾸준히 장기간 해야 됩니다. 한때 공황장애가 연예인병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연예인들이 커밍아웃 하는 바람에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연예인들한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급하게 이리저리 스케줄을 옮겨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인기가 높으면 높은 대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또 여러 그 지방의 스케줄 때문에 급하게 시간에 맞춰 가느라고 항상 긴장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황장애가 얼마나 공포스럽냐 하면은 자기가 나타났던 장소는 되도록 피하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 터널에서 발생했는데 그게 출근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터널을 피해서 출근하느라고 1시간을 더 넘게 출근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가도로나 터널을 공황장애 환자들은 많이 싫어해요. 거기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가 밀리는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동안 자동차 운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다가 밤이나 새벽에 차가 없을 때 살살 운전을 하다가 자신감이 생겨서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모든 교통수단을 다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 자동차, 지하철.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가지 못하고 부모님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공황장애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공황장애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공황장애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사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의 총합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자신이 원하는 위치가 되고 싶어 하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에고는 항상 이걸 개인에게 주입하고 그걸 하도록 강요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직위에 오르도록 하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에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따라서 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의 에고가 시키는 것도 모른 채 사람들은 이게 나의 꿈이야, 나의 이상적인 직장이야, 내가 원하는 대학이야 라고 착각합니다. 에고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포장을 한 채 말입니다. 마치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나의 희망이고 나의 원업이라고 착각하도록 하게 만드는 게 에고의 술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고에 속아서 그걸 나의 꿈이고 나의 꿈의 직장이고
내가 가장 원하는 직업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에고의 목적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더 많이 갖게 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도록 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아니, 더 많이 멀리 앞서기를 원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최면을 걸어서 그것이 나의 진정한 꿈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에고의 뜻에 따라서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더 좋은 자동차를 사서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 하고, 더 큰 아파트에 살아야 하고, 많은 돈을 은행에 쌓아놓기를 바라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타이틀, 또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쉴 틈이 없죠. 그리고 일 중독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 중독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죠. 오래전 TV에 어떤 분이 나와서 자기는 일 중독증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일 중독증에 빠지면은 일요일을 제일 싫어하죠. 쉬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쉬는 날에도 일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일 중독증에 빠지면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가 없고, 동네 야산이라도 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운동을 하거나 쉬는 시간을 죄악시하게 만듭니다. 그저 일이 자신의 이상이고 남들에게 가장 좋은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일 중독증 환자도 여행을 떠나요. 하지만 그 여행의 목적도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태리 로마도 가보고, 프랑스 파리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심지어 남들은 잘 안 가는 남미까지 가봤다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휴식이 아니라 과시인 거죠. 그리고 남는 건 사진밖에 없죠.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SNS에 실황으로 올리고, 이국적인 음식 사진을 찍어 올리고,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여행을 가서도 쉬지 못합니다.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는 손에 꼭 쥐고 다니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하고, 회사와 연락을 하면서 지시를 내리고, 자신이 없는 동안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감시와 감독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행을 다녀와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다녀왔던 여행지를 자랑하고, 음식 맛이 어땠는지, 5성급 호텔에만 머물렀다든지, 쇼핑은 뭘 했다든지 하는 것을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이런 사람에게 진정한 휴식은 없죠. 자신이 회사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럭셔리한 여행을 다니고 명품으로 온몸으로 감싸는 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에고는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타인지향적으로 살라고 강요하고, 그걸 우리의 어린 시절 꿈을 이루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을 가고 싶어 할 때, 어떤 것을 얻고 싶을 때, 돈과 재물을 원하게 만들 때, 우리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부담을 가지게 되죠.
세상 사람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들 원하면 경쟁을 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경쟁을 하고 경쟁이 심해지면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항상 흥분되게 마련입니다. 교감신경은 우리로 하여금 출발선에서 제일 먼저 앞으로 뛰어나가도록 하게 만들고 항상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해서 잠을 자지 않도록 하고 쉬는 시간을 싫어하게 합니다. 교감신경은 쌈딱 같은 성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숨은 가빠지고 심장박동은 빨라지고 말초혈관은 수축되고 위장관 운동은 멈추게 합니다. 남들과 싸울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게 교감신경이죠. 눈치 빠른 분은 교감신경의 특징을 방금 설명할 때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바로 공황장애 증세랑 비슷하다는 거죠. 항상 교감신경을 쓰게 되고 그것을 너무 혹사시키게 되면 교감신경은 쉬지 못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휴식 중에도 남들과 경쟁을 하지 않을 때도 교감신경은 곤두서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되고 아무 때나 교감신경이 터져 나오게 되죠. 교감신경의 특징대로 숨은 빨리 쉬어지고, 그러니까 휴식 중에도 말이에요. 숨은 빨리 쉬어지고 심장은 빨리 뛰고 말초혈관은 수축되고 온몸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위장관은 움직이지 않아서 위경련이 생기거나 체한 느낌이 들고 구토를 유발시킵니다. 이게 바로 공황장애 증세죠.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교감신경의 반대가 바로 부교감신경입니다. 이건 휴식신경이라고 하죠. 이 부교감신경은 이들에게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부교감신경은 호흡을 천천히 하게 하고 심장박동을 천천히 뛰게 하고 말초 부위까지 혈액을 공급하게 만들고 위장관 운동을 활발히 하게 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게 합니다. 우리가 명상이나 휴식을 취할 때 부교감신경은 활발하게 되고 교감신경은 쉬게 만듭니다. 하지만 항상 바쁘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교감신경만 쓰기 때문에 항상 긴장돼 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얼굴도 창백하고 심박수는 빨라지고 혈압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황장애의 메커니즘이죠.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갖고 싶은 타이틀, 원하는 명예를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는 공황장애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집착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마음을 내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며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승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더 작은 아파트로 옮겨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쌈딱 같은 교감신경 흥분자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죠. 자신의 인생에 실패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인생에서
꼭 해야 될 것이란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을 열어놔야 되죠. 무엇이든 인연이 닿아야 자기가 원하는 일이 성공합니다. 인연이 닿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첫사랑이 성공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인연이 닿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맞는 짝을 찾기 위해서 인연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도 하고 승진도 떨어지고 대학도 떨어질 수 있고 실직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내되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이 생겨도 스트레스가 적을 수밖에 없죠. 내가 할 만큼 했지만 나랑 인연은 닿지 않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또한 인생이란 새옹지마 아닙니까? 저도 많이 겪었어요. 새옹지마.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됩니다. 실직해서 더 좋은 직장에 가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서 다른 대학에 가서 자신을 도와줄 귀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승진에 실패해서 사업을 했는데 자신이 사업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인생을 숙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인연이 작용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마음은 항상 평온하고 휴일도 진정 쉴 수 있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별에 온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꼭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소풍 온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즐겁게 놀다 가고 인생을 가지고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생에 치여서 살게 되죠. 모두 집착 때문입니다. 방아착하시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인생의 흐름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병원에서 녹화를 했습니다.